귀신보다 훨씬 무섭네요, 진짜. 사탄의 진짜 사진작. 때는 1983년 1월 11일입니다.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. 동네 꼬마 아이들이 산 중턱에서 이제 막 평소처럼 막 술래잡기도 하고 총싸움도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. 탕탕탕! 탕탕! 빵야, 빵야. 이러고 있었어요. 한 아이가 수북하게 쌓인 낙엽 뒤로 숨은 거죠. 그때 그 아이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요. 낙엽 사이에 이렇게 뭔가 하얗고 하얗고.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. 뭐지? 야, 일로 와봐. 야, 이게 뭐야? 이제 마네킹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노는 거예요. 이상해. 뭐가? 만지면 만질수록 뭔가 말랑말랑해지는 아 제발. 만질수록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꽁꽁 얼어있는 여자의 시체였던 거예요. 자,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겠죠. 응? 난리가 났어요. 강력반이 응. 바로 투입이 됩니다. 서반장이라는 분이 현장을 이렇게 쫙 살펴봐요.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글쎄? 참 이상하지. 대체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성폭행 흔적이나 외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죠. 이 시신을 여기 와서 유기한 건가? 아니야. 에? 시신을 옮긴 흔적이 없잖아. 그러네. 도대체 뭐야? 이 외진 산 중턱에서 그냥 나체 상태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. 이게 뭘까? 피해자가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. 되게 춥잖아요. 겨울이니까, 한겨울이니까. 근데 시신이 거의 미라 상태예요. 얻을 수 있었던 단서가 있었어요. 뭘까요? 뭐지? 지문? 지문, 지문. 지문을 많이 시신이 바로 부패가 안 하시네요. 돼서 시신이 부패가 안 돼서. 역시 바로 하시는데. 응. 이게 조금만 날씨가 더 따뜻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은 지문이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지문이 있었고 그 지문을 대조해서 피해자를 찾았어요. 피해자의 신분을 이제 알게 된 거죠. 자, 피해자는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24세 김모 씨예요. 우리다.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. 자, 일단 서반장은 김 씨가 일했던 이발소부터 찾아가요. 그런데 김 씨랑 친했던 동료에게서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을 듣게 돼요. 그 김 씨랑 유난히 친했던 사람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없습니까? 글쎄요. 아,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... 아, 맞다. 그 사진. 사진이요? 사진 찍어준다고 한 것 같은데? 어떤 사진? 모델을 해보라고. 사진.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는 42살 이동식 씨. 그러니까 원래는 보일러 배관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꽤나 잘 나가는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거예요. 당시에 이 사진작가에 대한 평가가 되게 독특했어요. 신선하고 충격적인 사진을 찍는 작가라는 평이 있었어요. 소재가. 이 사람이 무슨 사진을 찍느냐 궁금하죠? 예. 나중에 나옵니다. 이제 그 사진작가 이동식의 집을 급습을 해야겠죠? 네, 안녕하세요. 아, 경찰입니다. 저희 예, 이동식 씨. 예, 혹시 이발소에서 일하던 김 씨라고 최근에 본 적 있어요? 아니요.
최근에 본 적 없어요. 근데 보긴 봤죠. 제가 그 입에서 단골이니까. 이렇게 순순히 안다고 인정을 해요. 순순히. 자,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.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는데 사실입니까? 아유, 뭐 아니에요. 저는 뭐 얼굴만 알지 몇 번 본 적 없어요.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. 이제 모르쇠를 하죠. 그래서 서반장이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해요. 사진 작가잖아요. 뭐가 최대 관심사겠어요? 사진. 사진이죠. 아하 저기서 사진 작가라고 들었는데 그 혹시 본인 그 어떤 사진 찍는지 혹시 좀 봐도 돼요? 물론이죠. 이 갑자기 남자가 좋아하네. 사진 얘기가 나오니까 좋아해. 막 밝아지면서 막 눈빛이 막 달라지고 어. 신이 난리가 났어요. 들어오세요. 근데 사진을 쭉 보는데 정말 이 서반장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. 이동식이 보여준 사진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했던 거예요. 무슨 사진이었냐면 입가에 피를 쏟으면서 관 위에 엎드려 있는 여자, 그리고 가슴에 과도가 박힌 채로 막 피 범벅이 된 여자. 근데 이 사진 속 여자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같아요. 너무 리얼한 거죠. 설마. 너무 리얼해. 뭔가 느낌이 오고. 하지만 이동식이 끝까지 모른대. 그렇겠지. 자기 안 그랬대? 그런데 그 당시 사진을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. 박 형사, 아무리 봐도 시신 말이야. 좀 이상하지 않았어? 그쵸? 나체 상태고 포즈도 좀 특이했죠. 이때 서반장의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. 꼭 모델이 포즈를 취하는 것 같잖아. 그런 사진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죽이기만 한 게 아니구나.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구나. 피해자한테 동의는.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. 사진을 찍었다면 분명히 필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필름을 이동식이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범인이겠지. 자, 서반장과 형사들은 이동식의 집과 사무실을 이제 뒤지기 시작해요. 한참 사무실을 막 뒤지고 있었는데 한 형사가 말을 합니다. 여기 지하실이 있는데요. 거기다. 사무실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어요. 이 사람이 보일러공이었죠. 그걸 잘 알겠네. 지하실 내려갔는데 뭐 이상해요. 보통 지하실이라고 하면 그냥 맨 벽이잖아요. 보통. 그렇죠. 되게 그냥 생이라고 하잖아요. 시멘트 근데 발라져 있고. 도배가 돼 있어요. 서반장이 가서 그렇게 만져봐요. 두드려 봤어. 비었어. 비어있어. 뭔가 소리도 이상해. 도배지를 뜯어보고 했더니 필름이 그 안에 있는 거야. 와, 대단하다, 진짜. 꽁꽁 숨겨놓은 걸 보면 의도적으로. 아무튼 이게 뭔가 있는 거죠. 자, 그 필름을 갖고 현상을 해봤더니 총 21장의 사진이 나옵니다. 그 사진은 뭐가 찍혀 있었을까요? 하지 마. 피해자? 시체, 사진. 바로 김 씨의 시신이 있던 그 장소 그대로 김 씨의 사진들이 나온 거죠. 자, 이제 사진이 나왔죠. 서반장은 다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자, 이동식 씨, 필름이 발견됐어요.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요.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. 아니, 김 씨를 만난 건 맞는데 전 사진만 찍고 보냈어요. 보냈고 제가 볼 땐 제가 가고 난 뒤에 그 여자 자살한 것 같은데.
야, 똑바로 봐 이동식. 연출을 해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죠. 추궁을 계속했죠. 그 여자가 이미 죽고 자살한 뒤에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. 아까랑 말이 좀 다른데. 두 번째 난간에 봉착합니다. 살아있을 때 찍었어도 아니면 뭐 이미 죽은 뒤에 찍었다고 해도 사진이잖아요. 맞아. 그렇죠. 이동식이 김 씨를 죽였다는 증거를 그 사진으로 어떻게 알아? 그런 사진도 많이 찍었고 연출에서. 네. 예. 서반장은 이 이동식이 찍은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 계속 보는 거예요. 분명히 사진 속에 죽음의 증거가 있을 거다. 그래서 서반장은 사방천지로 이제 발품을 팔기 시작해요.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잡았을까? 자, 이 사건의 해답을 알려줄 사람이 누굴까요? 필름 여기서? 파는 사람 아니면 의사? 사진이랑 와, 관련된 잠깐만. 사람? 사진 작가예요. 사진 작가? 작가요? 이동식도 사진 작가잖아요. 네. 같은 사진 작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볼 줄 알고 있는, 누드 사진 같은 걸 찍어본 경험이 있는. 뭐 어쨌든 같은 업종에 일했던 사람이니까. 생각도 못했다. 자, 다른 사진 작가들한테 자문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사진학계에서 거장으로 불리는 홍순태 작가님. 여기 사진가 유명하죠. 이 홍 교수까지 사진 분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홍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. 현미경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과연 뭘 확대해 보라는 걸까요? 저거 약간 증거인데. 동공 풀림 뭐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? 동공. 응. 정답. 동공 안에 누가 비쳤나? 우와! 맞아. 뭐야, 너 진짜 대단한 애구나. 뭘 자. 확인해야 돼요? 여기 보이세요? 그게 뭐예요? 솜털입니다. 솜털? 솜털이 왜? 이게 왜요? 솜털이 서 있으면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솜털이 눕는데요. 진짜? 아 진짜? 와. 아, 나 닭살도 솜털이. 진짜 이 사건의 정말 큰 열쇠가 된 게 다름 아니고 솜털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서반장이 21장의 사진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해봤더니 네. 솜털이 서 있는 상태부터 솜털이 눕는 상태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. 죽음의 과정을 찍었네요. 그럼 결국 사진 속에 죽음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. 미친 사람이야. 카메라가 쓰던 게 일본제 카메라였어요. 옛날에 인자가 많았죠. 백왕공 월급이 그때 당시에 27만 원이었는데 네. 그 쓰던 카메라가 150만 원. 그 당시에 150이면 진짜 비싼 건데. 그래서 다른 일반 카메라들보다 훨씬 선명했겠죠. 화질이 좋았죠. 네, 그러니까 그 솜털을 보고 이제 결과를 밝혀낼 수가 있었던 거겠죠. 자, 거기에 더해서 이동식 집에서 청산가리가 발견이 됩니다. 밝혀진 사건의 전말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네. 사건의 시작은 김 씨가 이발소에 첫 출근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. 1982년 11월 27일. 첫 손님이 그 이동식이었어요. 제가 사진 작가거든요. 아 정말요? 근데 몸매가 진짜 예술이시다. 감사합니다. 모델해도 되겠어요? 제가요? 이렇게 이제 환심을 산 거죠.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가까워지면서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고 보름 뒤에 이동식이 이제 계획했던 범행에 들어갑니다. 이미 그 피해자를 계획적이었네. 타겟팅을 했네. 그렇죠. 그러네. 진정한 예술은 누드에서 나오는 거예요. 말 나온 김에 내일 사진 촬영하시는 건 어떨까요? 제가 딱 맞는 장소도 알고 있는데. 이동식, 예? 이동식이네.
아니, 계속 그러지 마. 이상하잖아. 죄책감 느껴지잖아요. 자, 이렇게 약속을 잡은 거죠. 자, 이날 이동식은 약국에서 파는 그 항생제, 캡슐 알약 빼고 거기에 청산가리를 다시 이렇게 닫아요. 그걸 이제 준비를 해요.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경에 그 이발소 앞에서 만나서 함께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서 버스에 내려요. 그래서 둘은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죠. 네. 호암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가 오전 11시. 네. 산속은 조용했고 그렇겠죠. 이제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. 이동식은 배경이 좋은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를 하고 김 씨는 포즈를 취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동식이 이렇게 얘기해요. 잠깐만요. 좀 춥죠? 좀 쌀쌀한데 그거 벗으시면 감기 걸리시니까. 준비해왔던 그 청산가리 캡슐 2알이랑 감기 물약을 건넸어요. 아무 의심 없이 김 씨는 넘기죠.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지. 넘기죠. 이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. 살짝만 넘겨주세요. 바로 그때 김 씨가 고통을 막 호소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해요. 근데 놀랍게도 이동식은 마치 지금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을 막 찍어요. 한 장 한 장 막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찍기 시작해요. 좋아. 오케이. 결국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.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. 왜요? 촬영을 계속해요. 죽고 난 다음에. 죽고 난 다음에 김 씨의 두 손을 묶고 찍고 옷을 막 이렇게 하나씩 벗겨가면서 이제 찍는 거야.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다 찍었어 이제. 김 씨의 시신을 낙엽으로 다 덮고 유유히 그 자리를 뜨게 되죠. 미치겠다. 죽음의 순간을 사진에 담은 사탄의 사진작가. 이 엽기적인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진짜 엽기네. 대한민국이 뭐 난리가 나죠. 뒤집어졌죠. 네. 난리가 났죠. 충격에 휩싸였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범인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. 진짜 얼굴이나 봅시다. 이 사람이에요? 네. 이때는 신상 공개 규정이 없어가지고 맞아요. 그냥 막 나올 때 얼굴 막 찍어서.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지금하고는 사실은 뭐 워낙 이제 천하의 나쁜 놈이라서 되게 딱 보면 그냥 평범하게 예. 생겼네요 그냥. 이게 다 찍은 사진들인가 봐. 아, 밑에. 미친 사람이네 진짜. 자, 근데 이 사건이 네. 해외 토픽까지 이제 나가게 돼요. 그때 당시에 정권이 더 이상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없다. 네. 예. 그러니까 이 사건 덮어라? 빨리 종결시켜. 라고 압박을 가합니다. 아니 모르잖아요. 이동식의 범행이 이 사건 하나뿐일지 아니면 더 있을 것 같은데?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이렇게 더 종결을? 이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래도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동식은 3년 뒤에 형을 집행을 받아서 서울구치소에서 죽음을 맞게 되죠. 죽기 전까지 네. 끝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. 뭐라고요? 나는 예술을 한 거예요. 아니, 사람이 죽는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숭고하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담는 게 그게 진짜 예술 중에 예술 아니에요?